안녕하세요. 동시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젊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게 된 슬픈 사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옛날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에는 과자와 사탕으로 가득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마녀라고 부르는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그 마녀는 무섭고 사악한 존재가 아닌, 혼자서 조용히 사탕과 과자를 만들며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지내는 다정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들러서 어머니가 만드신 사탕과 과자 등을 마을로 팔러 가실 때 옆에서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 마녀가 나타났다, 얘들아 빨리 도망쳐오라고 하며 장난을 치곤 했었죠. 딸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나이도 있으시니 이제 이런 거 그만 만드시고 도시로 내려와 같이 살아요, 엄마.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였지만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만든 사탕과 과자를 어린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본인도 힘이 나고 행복해져서 이 일을 그만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탕과 과자를 다 만들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숲속 길을 따라 허겁지겁 저희 어머니 집 쪽으로 달려오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말라붙은 얼굴, 찢어진 옷, 겁먹은 눈빛, 아이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따뜻한 죽과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는지 저희 어머니가 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 후 음식을 다 먹고 조금 안정이 된 아이들에게 저희 어머니가 얘들아,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겠구나. 할머니가 너희들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마.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모님이 저희를 산속에 버리고 그냥 갔어요. 같이 가자고 매달렸는데 소용없었어요. 집에 다시 돌아가도 또 버려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갈 곳을 찾을 때까지 나랑 여기서 지내겠니? 그 말에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아이는 저희 어머니 집에서 며칠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도 두 아이들 때문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사탕과 과자를 팔고 돌아오는 날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사오셨고 어떤 날에는 포근하고 이쁜 옷도 아이들을 위해 사오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이들이 산속에만 있는 게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사탕과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과자와 사탕을 만들다가 주방이 난장판이 되는 일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말을 아주 잘 따랐고 저희 어머니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아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 웃음소리와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가 곤란할 정도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오래된 항아리를 깬 적도 있고 허리가 아프셔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제가 비싸게 주고 선물한 지팡이와 의자까지도 부러뜨리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속상해 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 삭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마을로 내려가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집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의 문은
커다란 과자로 바뀌어 있었고 집 창문은 투명하고 끈적한 사탕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 중 남자아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과자로 된 문을 뜯어 먹으면 되고 사탕이 먹고 싶으면 창문을 뜯어 먹으면 돼요. 할머니 없는 동안 밀가루랑 설탕을 모두 사용해서 동생과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두 아이들에게 혼을 냈습니다. 이놈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어떻게 집에 있는 밀가루와 설탕을 다 써서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일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듯 하였으나 이내 아이들의 표정은 불만이 있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고 서로를 바라보며 두 아이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했는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꿀 호박죽을 끓일 거야. 호박죽 좋아하니?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이 많이 삐졌다고 생각을 했고 아궁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요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어머니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순식간에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를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판자로 아궁이 입구를 막아버렸지요. 저희 어머니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썼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입구를 막은 채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궁이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장사를 돕기 위해 산속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과 쓰레기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는 심한 탄내가 많이 나서 저는 두 아이 중 남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되었니? 너무 난장판이구나. 혹시 할머니는 어디 갔는지 아니? 제 물음에 남자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엌에 있는 아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있어. 할머니가 화내면서 나랑 동생 집에 가라고 해서 동생이랑 같이 할머니를 아궁이 속에 밀어넣었어. 그래서 할머니 불에 타 죽었어.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궁이 속에서 타 죽었다는 말이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두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집에서 살고 있다니.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을 하였고 두 아이들을 경찰이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 한없이 친절하고 다정했던 저희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은 죄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두 아이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장에는 두 아이를 산속에 버린 아버지라는 사람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때리면서 강제로 과자를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과 아이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재판장에 있는 판사님이 두 아이와 아버지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기대와는 달리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은 법적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두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 촉법 소년으로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아이들은 자택에 돌아가 깊은 반성을 하며 부모님의 훈육을 철저히 받는 걸 명령한다. 저는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아이들이 무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 때문에 오랫동안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세상을 원망하며 방 안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두 아이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깊은 숲속에 과자로 만든 집이 있는데 나쁜 마녀가 아이들을 납치해 살을 찌운 다음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지만 용감한 두 아이들은 못된 마녀를 아궁이에 집어넣어 마녀를 무찌른다. 책 제목은 두 아이들의 이름을 딴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아이들은 동화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죠. 세상 사람들 모두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계는 정의가 살아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마녀의 딸 시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마녀라 불린 할머니는 숲속에서 길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보금자리를 내어주던 누구보다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점이었습니다.